예, 그러면 오늘 진행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일단 우리 곽경 선생님께서 한 30-40분 발표하시고 20-3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계 문자 박물관 그 연구를 담당하고 계신 이은호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자 박물관 지금 진행 과정을 짧아서 죄송하지만 한 10여 분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김근영 선생님의 발표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곽경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손뼉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미래형 한글 문자판 표준화 포럼 확장 한글 표준화 위원회 위원장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정보학회 강사가 있고 오늘 주제는 오지와 벽지만 찾아가는 한글 세계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글 세계화에 대해서 이 이야기인데 보통 한글 세계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언어 문제 또는 뭐 국어 문제 이렇게 국한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국어나 어떤 언어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 나라의 문화의 총체로 이게 해석을 해야지 아마 이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어떤 표준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이 한글 세계화라는 게 국민들의 관심하고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로마니제이션, 그러니까 영어로 중국어를 표시하는 건 이제 로마니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중국어 로마니제이션의 난맥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북경의 경우는 로마니제이션이 11종류가 있습니다. 11종류가 있고 그래갖고 최근에 들어서 1950년대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어 병원 방안 해갖고 이제 한 개만 지금 인정을 하죠. 나머지는 이제 로마니제이션 다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거고 그 동안에는 로마니제이션 자체가 어지럽게 돼 있었어요. 서로 통하지도 않고. 이것이 이제 북경의 로마니제이션이고 중국 광동어 같은 경우에 중국 내에 8천만 명 그리고 현재는 북경어가 공식 공식 언어입니다만은 그 북경어가 정해지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중국의 공식 언어를 뭘로 정할까 할 때 광동어하고 북경어가 동시에 올라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한 표 차이로 광동어가 이제 중국의 공식 그 언어가 안 됐는데 이 국제적으로 한 1억 명이 사용하고 로마니제이션이 이것도 6종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12종의 로마니제이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이 공식적으로 6종류의 알파벳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홍콩 정부 방안, 왕성능 방안, 교원식 방안, 예일병원 방안, 홍콩 언어 학회 뭐 등등 해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LA에서 어떤 이 한 가지로 이렇게 하고 광동어 알파벳을 쓰면은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6개 중에 1개가 맞지가 않으면 못 알아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게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어지럽다 하는 거고 중국어 객관어 같은 경우도 6종류의 로마자 표기법,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로마니제이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글 세계화 그럴 때 한글로 표기하는 게 여러 개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아랍의 로마니제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맥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로마 문자로 되어 있는 그 초보, 이제 아랍어 초보자 이렇게 코스가 보면
로마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난맥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국에서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랍의 로마니제이션이고 이 한글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더 많습니다. 40종이 넘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겠지만은 이게 이제 일부입니다. 일부고 굉장히 하여튼 그 난맥이 심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자가 통일이 안 되고 각자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글 세계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큰 어떤 나라, 어떤 중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굳이 하여튼 오지만 찾아다니는 오지, 덕지 뭐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경우를 참 주위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뭐 비탄 없이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제 보면 거의 은둔 아니면 밀폐된 어떤 그 모든 그 자료를 철저히 차단하는 이 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인 연락망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저희로서는 이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글 세계화란 게 이 어떤 일부 어떤 국어 뭐 언어 학자들 아니면은 어떤 뭐 폰트 전문가들이 그분들의 어떤 전유되는 분야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문화의 총체다.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뭐 과학, 또 예술, 음악, 국방, 정치 이런 모든 걸 갖다 다 통합한 상태에서 어떤 그분 전체적인 어떤 문화가 집성되면서 한글이 창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여튼 어떤 언어의 어떤 국한해갖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게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누리글 선교회 무문자 연구소 온누리글 이게 뭐 다른 겁니다. 이게 사람은 이 제목은 같지만은 서로 다른 분들입니다. 손진선 목사님하고 정원수 교수님이 완전히 이름만 같고 사실 내용은 틀립니다. 그리고 TTA 미래의 황금 문자판 여기가 이제 저희가 한 거고 TTA 중국어 전사 한글 키보드 표준화 포럼 이것이 이제 김국 교수라고 이제 했고 나이파 프로젝트라 했고 지금 한 10몇 억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면 만국어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무문자족 이렇게 이제 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비공개를 하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공개가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그 김석연 교수님 그분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성 교수님 그 따님이 김석연 교수님 거기 이제 그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김석연 교수님 댁에 기숙을 했다 그럽니다. 상당히 최성 교수님하고는 아주 막연한 관계였고 지금은 작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도 되나 했더니 하여튼 말씀을 해라 하고 제가 양해를 구했고 근데 이제 이게 한글 세계화 누리글 해갖고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누리글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 이 한글입니다. 한글이 이제 그 김석연 교수님의 제빵족 여러 군데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그 소수민족 여기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어죠. 뭐 for God 이렇게 풀어갖고 이렇게 쓴 이것이 이제 누리 글이고 이분은 그 언어학
박사님이시고 상당히 그 지명도도 있으신 분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 내용 자체가. 근데 여기 누리글 홈페이지도 보시면은 뭐 네팔어, 몽골어 뭐 폰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국어 폰트도 있고 이 누리글 지금 활동이 활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홈페이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글의 이제 소명은 선교다 이거예요. 선교.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우문자 뭐 말은 좋은데 당장 뭐 20년 뒤에 한국어가 사라질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무슨 우문자냐 이래요. 그 이제 저는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 제가 한 몇 년, 한 2, 3년 전에 그 아이마라어가 이제 그 신문에 많이 나오고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볼리비아 어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모임 대표로 해갖고 제가 뭐 서울대 라틴어 연구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전화를 했더니 외교적 문제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간단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근데 과연 외교적 문제라는 핑계로 이게 그냥 다 밀폐시키면 다 끝나냐?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게 이 한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일부 어떤 아까 뭐 문자 연구, 언어 연구 이 사람들도 국한해 갖고 다 방패를 치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을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찌야찌야가 이제 우리나라 한글 수출 1호라 그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김석연 교수의 누리글하고 누리글이 아마 더 오래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정확히 제가 안 봤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 JTBC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요. 중앙정부의 언어 정책 때문에 찌야찌야족의 한글 도입이 금지되었다고 나왔다. 이거는 자주 보는 이야기죠.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아마 이런 걸 접할 겁니다. 그 찌야찌야의 어떤 실상을 사실은 국민 대다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단지 지금 도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찌야찌야 공식 문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헤럴드 경제 여기 보시면은 원래 1월달인가 그렇습니다. 한글 공식 문자 아니다 파문 이렇게 하고 이 내용들 이제 제가 이제 했습니다. 뭐 공식 철수 사실 은폐 의혹 충격.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요. 한 1, 2년에 한 번씩은 이런 기사 계속 납니다. 뭐 철수했다, 없어졌다, 또 다시 그 이제 뭐냐니까 무문자 종족, 국민정음 학회, 세종학당, 공식 문자, 철수, 부톤대학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한 2년에 한 번씩, 또 1년에 한 번씩. 철수도 몇 번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이제 그거죠. 여기 이제 헤럴드 경제의 원래 제일 마지막 이제 기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한글 보급이 이게 뭐 안 되는 이유가 뭐 비자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자를 안 내줬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받지 못해 갖고 이제 말썽이 되고 여러 군데 이제 알아보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회람에도 이제 했습니다만 이 비자 문제 이것이 이제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하고 이 독재 국가들에게 보면 비자 장사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비자 장사를 안 하죠. 근데 이제 좀 우리보다 이제 한참 밑에 있는 국가들은 죄다 비자 장사합니다. 그 훈민정음 학교에서는 이 비자를 못 받아갖고 이제 선생이 못 들어갔대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보면은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인도네시아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섬이 엄청나게 많고 그 해역이 미국 전체
해역을 따지면 미국 전체 면적하고 같습니다. 그 광대한 해역을 지배하는데 섬들이 한 뭐 몇만 개가 되죠. 근데 민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이제 뭐 언어를 무문자 민족에게 언어를 전수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제 때 우리나라도 조선어도 못 쓰게 했잖아요. 어떤 정책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은 속의 어떤 통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일개 그 어떤 학회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무분별하게 이게 들어가갖고 비자가 안 나오니까 뭐 어떤 내용도 모를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이 다민족 국가는 언어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통일하려고 하고. 여기다가 무문자 민족에 전파한다? 이거는 완전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에서 떨어져 나간 얼마 전에 동티모르가 조그만한데 그 내전 치르면서 수십만 명이 죽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라크의 쿠르드족, 뭐 스페인의 바스크, 뭐 티베트, 중국 같은 데 보면 뻔하잖아요. 이게 여기 들어가서 무문자족에게 문자를 보급하겠다. 얼핏 생각하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하여튼 저는 이제 그 깊이 뭐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글도 여기 보면은 일제 때 조선은 말살 그걸 다 견뎌갖고 지금 사실 한글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하는 사람하고 이 등치가 된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글 연구가가 옛날 일제 때 한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무문자족에다가 보급을 한다 이런 거는 좀 이 어떤 생각이 뭔 생각이 없다 하는 거 이제 제가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작년 이제 하반기인가 이제 나이파라고 이제 정부기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한 10억이 넘게 돼갖고 이 극비 한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극비라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붙이는 얘기고 사실은 한글 연구를 하면서 아무런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표준을 하는지 뭘 하는지 무슨 언어를 하는지조차도 저희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해보면 대답이 없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TTA 중국어 전사 토론 이게 비밀로 했던 이 프로젝트가 똑같이 일개 언어 연구 보고 정도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한글 표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 개발과 보급은 초스피드로 합니다. 그런데 한글 표준화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게 보면 한글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한 40명, 50명 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해외에 뭐 뿌리고 다니고 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참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표준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계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무문자족에 이제 한글을 전파를 시키는 게 예를 들면 표준이 안 된 문자를 예를 들면 뭐 아이마라어에다가 보급을 시켰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애들 뭐 그거 잘 모른다고 뭐 종아리도 맞을 거고 뭐 했는데 2년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 그 쓰던 한글 표기가.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한글 표기가 이게 각자 한 40개 아까 안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아들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가족도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후진국이라 해갖고 남의 나라 애들한테 그냥 마구잡이 뿌리는 거 이거는 문제가 많다 하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글 표준화가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지론이고 사실 어떤 깊은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나이파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4월 달에 1차가 끝나고 2차 또
12개월 또 들어간다는 거, 총 2년째 그건데요. 이 담당 팀장한테 수차례 전화해갖고 5개 언어가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단신히 들었습니다. 이 중국어, 나나이어, 찌아찌아, 아이마라, 버마어. 근데 제가 이해가 되는 거는 중국어. 이 버마어는 뭐 우리가 또 저희도 관심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이 나나이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나나이어를 한대요. 예. 그 한글 세계화하면서 또 찌아찌아, 아이마라 이 세 개가 죄다 무문자족들 문자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인구들이 얼마씩 돼요? 그건 모릅니다. 아 인구 이 찌아찌아나 아마 나나이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오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아이마라는 잘 모르겠는데 찌아찌아는 어촌이에요. 어촌. 그 물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그 뭐 이 문자 뭐 아니면 저기 아까 그 온누리 저 누리걸 해갖고 티베트에 가갖고 뭐 볕단 쥐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문자를 보고 하냐. 애들 학교도 못 가는 애들인데 가난해갖고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저희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몇 분들한테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분들도 다 여러 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간신히 이제 이 5개 언어가 나온 거죠. 이게 이제 그 제가 보낸 그 나이파에 요청했어요. 이게 담당하시는 기관,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좀 달라 했더니 공개를 할 수 없다. 중간 보고서가 있으면 좀 달라. 나나이어가 현재 한글만 쓰는지 확장 한글을 쓰는지 알고 싶다. 뭐 간단한 몇 개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안 주는 걸 알고 그런데 이제 한번 했더니 다 비밀이에요. 이게 모든 비밀이다. 그러니까 한글 세계화가 기술적인 면에서 보통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이분들 제가 이제 우려보다도 뭐 제가 뭐 주저넘게 생각할 때는 한글 세계화 그러면은 표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표준은 뒷전이고 그냥 하여튼 뭐 폰트 만들고 뭐 문자 체계 만들고 어떤 그 문자 입력기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버그 잡겠죠. 뭐 에라 잡겠죠. 열심히 한 2년 동안 할 겁니다. 그 이제 표준은 관심이 없다는 게 이제 제 이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열심히 그 기술적인 면에만 자꾸 나가는 거죠. 뭐 뻔한 대답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세계화가 기술적인 면에서 다룬 문제는 아니라 하는 게 이제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종합적인 문화 차원.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보면 추역 이런 부분이 완전히 밑바탕이 되고 과학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기술적인 면에서 또 어떤 사전 만들 때 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정도의 어떤 그런 보고서 이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드린 게 이제 간추리자면 한글 세계화에 철학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한글 표준화의 순수성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TTA에서 저희 포럼 2년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김국 교수가 또 얼마 전에 나온 그거 보면 이중으로 중복이 돼 있어요. 해마다 그러면 새로운 포럼하고 또 뭐 개인 혼자 포럼도 하고 또 숨어서 하는 포럼이 있고 이게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참 돈 많은 나라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축적의 시간 해갖고 이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계 또 주로 이제 산업계에 이제 많이 계신 분들이 이제 25인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진단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 또 사회 이 한국은 축적이 안 돼 있다. 그래갖고 잘못하면 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25명이 장장 25명이 이걸 무슨 협회에서 만들어내고
이 창의적이고 근본적이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은 축적된 경험에 있는데